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기저귀의 수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남인순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미국의 네바다주의 숯가마가 유명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보셔서 숯을 몇 도에 어떻게 굽는지 직접 보시면 생동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채 원소는 탄소 C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하고 값비싼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나요? 네,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태우면 수치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지만 나무에 따라서 굽는 온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수초로 만들어집니다. 한국과 미국에는 참나무와 소나무, 열대지방에는 야자수 쉘로 만든 숯, 일본에는 대나무로 만든 숯, 호주에는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나오는 숯이 좋습니다. 나무 종류와 굽는 온도, 불 끄는 방법 등 작업 조건에 따라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흑탄, 그 발화점이 250도에서 400도로 난방용이나 취사용, 건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수치지요. 두 번째는 백탄은 400도에서 850도 건류한 후에 소분으로 덮어 소화 냉각으로 만들어지는데 탈취, 습도 조절,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수치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활성탄은 1000도 이상의 열을 가해 처리된 수치입니다. 그 숯 1g에 100평 정도의 기공 면적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면적 말입니다. 우리는 이 활성탄을 만든 숯을 사용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숯으로 만든 제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숯가루, 알약, 숯캡슐, 숯패치, 집안의 공기 정화나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숯덩어리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숯덩어리로 데코레이션 한 것이 3개의 화분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용할 때는 숯가루가 아주 고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는 입자가 곱고 가볍고 프레시해야 됩니다. 그 작은 입자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숯가루 약 450g 안에는 약 5천만 개의 입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표면적을 통하여 숯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흡수력, 흡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찰코를 복용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숯의 특성은 탄소 덩어리,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 만드는 것과 사용이 간단하고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해롭지 않고 약을 함께 흡수하지 않는 한 많은 문제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 독한 약을 먹었을 때 숟가루를 5 내지 7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면 완전히 그 독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미국 병원에서는 숯가루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한 약물 환자가 왔을 때 숯가루로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찰콜이 뭐길래 그렇게 좋으냐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당장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염증 반응은 열을 생기게 합니다. 복부에 숟가루 찜질을 그 팩을 붙이면 모세혈관 투석작용으로 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님 96세이신데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픔을 호소해서 바로 저는 미지근한 물에 숟가루 한 스푼을 타서 빨대로 마신 후에 감쪽같이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누워만 있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심한 욕창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환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즉, 욕창에 수팩을 붙였는데 잘 낫지 않아서 외부용으로 사용할 때 티추리 오일로 소독하고 숯을 붙이면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티추리 오일은 병원 소독제보다 4~5배가 강해서 강력하게 균을 죽이기도 하고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임신부들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욕창 부위를 티투리 오일로 소독하고 수패치를 붙였는데 염증이 치료되었습니다. 차크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차콜이라 불리우는 쑥가루는 미국에선 오래전부터 FDA 공인을 받아 제품화할 만큼 인체에 유익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갖가지 질병으로 독이 가득 차 있는 현대인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해독식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위벽이나 장벽에 끼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찰코올 복용 후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수치는 어떤 수치라고 했습니까? 첫째, 흑탄. 둘째, 백탄. 셋째, 활성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음소거를 제가 하시고 답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활성탄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스마트하십니다. 참 잘 맞추었습니다. 활성탄. 오늘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들이 큰 효과를 본 것입니다. 네. 심한 변비에는 잠자기 전에 숟가루 2수저 정도 복용하면 운동도 촉진하고 변이 단단히 뭉쳐져서 돌덩이 같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수년 전에 숟가루의 흡입력, 흡수력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흡입을 해서 그 원리는 특별히 질병 치료에 고름 제거, 염증 제거에 너무나 좋은 것인 줄 알고 히포크라테스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하시거나 해외 나니까 이 물병에 아예 작은 숯덩이를 넣으면 어느 물이든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정화를 시켜주니까 유익한 꿀팁이 되겠죠? 네, 저는 어,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숟가루를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복용할 경우 인체에 필요한 바이타민, 호르몬, 엔자임 등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1개월 정도 복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몸 안에 있는 좋은 영양소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은 숟가루가 약성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서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네, 이거 주의할 점입니다. 숟가루가 오래됐는데 복용이 가능한지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위장병 환자의 경우 날마다 공복이나 취침 전에 숟가루를 올리브 오일에 잘 개어서 한 번에 한 스푼 먹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잘 개어 놓은 차코를 보관할 때 병뚜껑을 꼭 닫아야 합니다.
맛이 있으면 상한 것입니다. 가볍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먹는 것에 알갱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오래 냉장고에 만들어 놓은 숯이 있어서 맛을 보았는데요. 정말 맛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리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숯을 먹으면 변비 증세가 난다고 하는데 숯을 물에 타서 마시고 헹궈서 마시고 또 헹궈서 마시면 절대 변비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현미밥에 섬유질을 섭취해야지 숟가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숟가루는 변비에도 좋고 설사에도 아주 좋습니다. 수팩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자세하게. 그러나 한번 짚고 넘어갈 거는 숟가루 한 컵, 아마씨가루 한 컵, 물 한 컵을 그 지퍼백에 넣어서 믹스해서 자기 상처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가재에 넣어서 아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쓰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배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숯스포는 6시간 내지 8시간마다 새로운 것으로 갈아주어야 하는데요. 숯스포를 뗄 경우에는 찬물수건으로 환부를 세차게 문지른 다음에 약 1시간 후에 다시 새로운 숯스포를 만들어서 붙이면 됩니다. 식사나 약을 드실 때는 2시간 이후에 숟가루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숟가루의 흡수력이 강하기 때문에 음식의 영양분은 물론 약의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은 지금도 병자들 곁에 계십니다. 혹 병실에 입원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저의 강의 기적의 숫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배운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 우리에게 닥치게 될 어려움에 당황하지 마시고 천연치료제, 특히 찰콜의 효능으로 건강을 속히 회복하도록 대처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세요? 네. 네, 제가 숯 강의를 하시는데 조금 첨언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학위를 숯을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숯 공장을 다 돌았는데 이 활성탄은 한 번만 온도 높은 데 하는 게 아니고 2번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한 400도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한 800도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숫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불값도 들고 인부도 들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활성탄 아니면서 그냥 활성탄으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활성탄은 2번의 과정을 거쳤는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슬라이드 쇼가 안 먹히네. 활성탄 2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됐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해요. 기계라는 것이 맨날 이렇게 시작하면 엉뚱한 짓을 잘해갖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해보셨나요? 예, 네. 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습관이 되게 좀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뉴스타트 원리 가운데 혀에서 머리로라는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요즘 말로는 기이하시니라 그렇게 했죠. 우리는 천년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감탄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거처인 몸이 가장 놀랍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좋은 자연 환경을 보면 경치를 보고 너무 좋다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의 몸이 가장 놀랍다고요.
어떻게 지어졌나 한번 볼까요? 한 개의 세포의 전체 특성을 다 함유하고 있는데 인체는 60조개에서 100조개라 하는데 뭐 이게 40조개가 차이가 나지만 자, 다 못 세보니까 그럴 거예요. 60조는 넘는 것 같습니다. 구성된 생명체고요. 25조 개의 헤모글로빈이 있고 1000억 개의 뉴런이 있는데 보통 자동차 부품이 2만 개라 그러네요. 거기에 500만 배 뉴런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뉴런이 많은 거죠. 뉴런을 돕는 세포는 거기에 또 더 많습니다. 10조 개 신경악유 세포가 있고요. 인체는 그래서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기계를 전기 제품을 사면 우리가 사용법을 다 읽어보고 꼼꼼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체 사용 매뉴얼은 어딘가 보면 아마도 성경이 맞을 겁니다. 2003년에 인간 생명체계인 게놈이 완성됐는데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부작용이 많죠. 아직 암이 나지도 않았는데 유방을 다 드러내는 수술도 막 하고 이러잖아요. 세포 한 개당 핵에 소재하는 DNA는 쌀알 크기의 60억 분의 1만큼 적은데 그걸 보면 A4 용지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갖고 보통 이렇게 어, 네모줄을 땅바닥에 그냥 까는 거죠. 300m 높이의 양만큼 정보가 많이 수록돼 있다고요. 우리 정보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는 염기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뭐 합니까? 섬세하고 많고 어마어마하죠. 자, 라이프스타일 의학이라고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크게 기둥이 6개 있다고 그럽니다. 가공되지 않은 진짜 식물, 그다음에 채식, 회복하는 수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 긍정적인 사회관계, 스트레스 관리,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 약물 사용 피하는 거. 이렇게 하면 질병의 예방, 치료, 반전을 포함하는 라이프스타일 증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가운데 보니까 진짜 식물과 채식 6개 기둥 가운데 2개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잖아요. 인체는 60개의 세포, 그 가운데 우리가 70%가 물, 그 다음에 음식, 공기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죠. 공기는 5분 동안 숨을 못 쉬면 우리가 뭐 1분도 못 견디죠, 사실은. 물은 5일 동안, 음식은 50일, 사람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공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음식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물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죽는다는 걸 우리가 death라고 그러잖아요. 아, 공교롭게도 보니까 누가 일부러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60%가 먹는 거하고 관련돼 있지 않나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죠? 미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건강에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통계는 여전히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비만율이 62년에 13%였는데 2008년에 보니까 34%, 과체중까지 포함하면 73.1%, 70% 이상 뚱뚱한 사람이라는 거죠. 비만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형 당뇨병 1980년에는 2.5였는데 2010년에는 6.9%,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니까 9.4%까지 올라갔고요. 고혈압이 2023년 기준으로 28%, 3명 가운데 1명이 고혈압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럽은 더 높대요. 44%나 되는데요. 심장병, 암, 미국이 지금 사망 순위가 심장이 병이 1위, 암이 2위, 3위는 다른 질병들을 다 포함했는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자마 2000년, 이거는 거짓말 쓸 수 없는 잡지예요. 굉장히 유명한 잡지예요. 미국 의사가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처방한 약물 부작용 때문에 죽는 사람이래요. 이런 통계는 FDA에서 빼버리지요, 그죠? 그래서 사망 원인이 다른 건데, 예, 이만큼 뭐예요?
사망 원인의 셋째를 차지할 만큼 약물 부작용이 많다. 여기에다가 약물 실수하고 처방 잘못한 거하고 이런 거 하면 훨씬 더 많겠죠. 이건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에요. 자, 의학의 아버지가 보니까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다 지나친 거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알죠? 다 아시는데 우리가 바보같이 가장 중요한 건 자꾸 잊어버려요.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것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다음에 인간을 위한 최고의 운동, 그 밑에 보니까 요 말이 있더라고요. 걷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유명한 허준 의사는 뭐라 그런가? 약보단 식보이고, 식보보단 행보다. 약보다 중요하고, 음식보다 움직이는 게, 운동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겠죠? 자, 병이 드는 이유. T. 콜린 캠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지금 90세인데 살아계셔요. 코넬 대학교 명예교수고 세계 최고의 영양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나 주변 환경에 들어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다. 우리 음식 때문에 병든다. 뭐 굉장히 많이 말했죠. 그죠? 자, 성경 말씀을 두 가지만 좀 보고 가면 고린도전서 9장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자 틀리게 썼네요.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몸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식물을 주셨나? 여러분 다 아시고 다 들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2절은 별로 이렇게 노출 안 하는 성경절인데 보세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조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신식품은 요것뿐이죠. 근데 죄를 짓고 홍수를 맞게 됐죠. 노홍수 지나고 나니까 풀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식물을 줬습니다. 육지의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걸 줬고요. 물에 있는 것은 시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걸 줬고요. 새는 이름을 하나하나 다 명시해 줬죠. 곤충은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근데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한번 보세요. 수명의 변화가요. 홍수 이전에 모두세자는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고요.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은 175세.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80%가 줄었어요. 대단하잖아요. 음식 하나 뭐 바꿨는데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락한 음식도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구나를 여러분이 이제 아셨죠? 오. 자, 저기 보면 지나가 버리는데 색깔이 막 안 됐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는 뭐가 들었나? 비타민 A, C, E가 들었습니다. 그게 항산화제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우리가 병나는 이유는 90% 이상이 활성산소 때문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들이 작용 못하도록 항산화제가 전자를 하나씩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 뭘 하라 그럽니까? 무지개 빛깔을 먹어라 그러는데 무지개 빛깔 가운데 사실은 파란색은 없거든요. 잘못된 그겁니다. 무지개 비슷하니까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흑색, 백색, 보라색.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눈도 보면 굉장히 즐겁지만 몸이 더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의 채소와 과일들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드시기보다는 여러 날 이렇게 바꿔가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특별히 이 피세틴이라는 색깔과 그다음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색깔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혈관 내 장벽이라 그래서 아무나 피도 뇌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색소들은 들어가고 뇌 세포에 직접 작용을 합니다. 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셀레늄도 있고 파이토케미칼, 베타캐로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다 가져왔나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이 없어서 그래요.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그에서 나오는 독소를 제거하는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콩 종류가 단백질 섭취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브라질넛들 많이 드시는데 이건 굉장히 너무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섞어가며 드시는 게 좋고요. 포도, 팽이버섯, 활성산소 제거식품 보면 마늘, 아보카도, 밀배아, 시금치, 양배추, 오이, 호박, 브로콜리, 딸기, 수박, 오크라, 어, 강황, 아스파라거스, 엉겅퀴 이렇게 쭉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죠. 자, 활성산소라는 것은 짝을 하나 잃어버린 전자가 있는데 이게 짝을 잃어버리면 우리 몸 자체를 아무데나 막 자기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아까 지금 비타민 A, C, E 들었고, 뭐 피세틴 들었고,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뭐 파이토케미칼 들은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항산화제라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안정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다. 그 다음에 또 왜 중요한가?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또는 뭐 어른들 가운데 먹는 것하고 하늘 날아가는 거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생기고요.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사상이 생깁니다. 감정과 사상을 왔다 갔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 두 가지가 다 도덕적 품성을 하늘나라 가는 기본 조건이 되는 품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먹는 것에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잡식한다, omnivore, 그다음에 채식한다, vegetarian이다, not vegetarian이다 그렇게 말하죠. vegetarian은 뭐 우유나 치즈 같은 거, 그다음에 계란 같은 거는 먹고 다른 것은 채소만 먹고 육고기만 안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합니까? 칭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락토 베지테리안은 우유도 먹고 계란 뭐 메추리알 그런 거 먹는 베지테리안이고요. 페스코는 생선 먹고 채소 먹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적 채식주의자는 집에서는 채식하는데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먹는데 좀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밖에서는 먹는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채식주의라 그러고 가장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은 비건. 이후에 모든 것 전부 다 안 먹고 채식과 과일만 먹는 거지요. 자, 여기 보면 미국은 심장질환으로 죽는 게 1위잖아요. 전체가 한 28.5%가 심장질환으로 죽는다고 그러죠. 근데 고기도 먹고 채식도 하는 사람은 50%예요. 이 평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채식만 하면 한 3분의 2 정도 이상 줄었죠. 비건은 4%. 엄청나게 많이 줄었잖아요. 46%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열 몇 배 이하로 쫙 줄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들으시고
강요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건강이 정말 제일 중요하면 어떤 것은 내가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에 미국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뭐 어느 나라도 다 그렇겠지만 의사가 건강을 가장 잘 알겠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실험해 보니까 미국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비건이 5%, 전혀 뭐 생선, 고기, 우유, 치즈도 안 먹는, 계란 안 먹는 사람, 그다음 베지테리언이 11%였어요. 왜냐 물어봤더니 동물복지 큰 이슈입니다. 환경 문제 또 큰 이슈죠. 27%는 순수히 건강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아는 의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따라가도 괜찮을 만큼 길이 좀 좋은 길 같죠? 예, 2011년에 영화 감독 풀커슨이라는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샀어요. 8불인가 주고. 이런 데 쓰려고. Forks of Lives. 뭐, 칼보다 fork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번역한다면 뭐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수술보다 음식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쭉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whole food plant-based diet. 이 whole food라는 것은 뭐냐면 밭에서 나는 당근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러니까 뭐 깎이는 거는 괜찮지만 뭐 썰어갖고 기름 넣어갖고 소금 넣어갖고 볶고 이런 거 아닌 거. 그대로 식물을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런 의사들, 그다음에 한 사람만 영양학자예요. 콜드웰 S. 엘스틴, T. 콜린 캠벨, 닐 버나드, 존 맥두걸, 그다음 마이클 클래퍼, 마이클 그레그. 요 위에 네 사람이 요 영화에 발탁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써왔습니다. 딘 어니시, 조엘 포먼, 윌리엄 리, 조엘 칸, 카메론 어클렐리, 스캇 해링턴 이런 사람들이 뭐 심장 전문이고 뭐 하고 그런데 전부 다 뭐 하는 겁니다. 다 비건이에요. 그러니까 베지테리언이 아니고 비건이에요. 왜요? 내 건강을 위해서. 그 가운데 조엘 포먼이라는 의사는요. 미세 영양소를 전공했습니다. 굉장하죠. 미국에 있는 의대를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옛날에는 한 과목도 영양학 관련 과목을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하고 보니까 의사가 사람을 못 살리겠거든요. 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영양학자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세 영양소를 말을 언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뒤에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콜들 에셀스틴부터 한번 보면 이분은 91세예요. 비영리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암 연구에서 심장질환 연구로 전환했습니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심장센터에 유명한 일반 내과의사. 이 사람 본래 의대생들이요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지만 절대 성형외과가 심장외과를 못 갑니다. 아예 담벼락에 쌓여져 있죠. 이 사람 근데 너무너무 유명하고 돈을 잘 벌고 뭐 미국 전체에서 이름난 사람이니까 심장외과에서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장외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또 올림픽의 조정 경기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요. 클린턴 대통령 주치이기도 하는데 완전히 비건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게 됐냐면 아버지가 뉴욕에 계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의사예요. 42세에 장인은 클리블랜드 심장센터에 그 암 치료하는 의사로 있었는데 50대 초반에 두 사람을 다 심장 질환으로 잃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유명한 심장과 의사라고 그러면서 돈 버는 의사에서 양심 있는 의사가 되겠다 하고 뭐해? 아예 약 안 쓰고 수술 안 하고 심장병을 고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니까 저 사람 돌았나 그러겠죠? 그 다음에 해보지도 않은 걸로 정말 심장병이 나을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제일 오래 12년 동안 심장 환자를 주로 심근경색하고 관상동맥 질환이에요. 관상동맥이란 뭐냐 하면 심장에 영양과 피를 공급하는 혈관들이에요. 심장의 자체에. 그래서 식물성 식단만으로 심장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거죠. 클리블랜드 심장병원을 퇴직하고 말기 심장병 환자 24명을 데리고 클리닉으로 와갖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매주 환자들과 모임을 갖고 좀 괜찮아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12년 동안 그룹과 개별 지도를 했는데 못 산다 그러던 24명이요. 18명이나 다 회복되고 지금까지도 뭐 하냐 하면은 재발이 없이 있다고 그럽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중간에 죽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한 6명 됐습니다. 그래도 심장병 완치율이 75%라는 것은 약 사용 안 하고 음식만으로 했다. 뭐만으로? 채식만으로 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우리는 채식의 위력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인간들이 증명한 것 가운데 이런 위대한 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채식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요. 심장병 예방과 반전. 요즘은 낫는 걸 반전이라 그래요. 리버스라 그래요. 우리가 식단을 바꿈으로써 이 나라 심장병 유행을 없앨 수 있다는 설득력 있고 혁명적인 생각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심장학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이나 다른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이나 다른 심장병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단지 식사만으로 32개월 딱 치료하고 봐라. 사진 한번 보여줄게. 하고 사진을 내놨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검색이 되는 유명한 사진이에요. 보세요. 이 왼쪽이 이렇게 꼬리가처럼 해놨는데 꼬리가 아니고 그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혈관이 꾸불꾸불하고 좁아져 있죠.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술 안 하고 음식만 가지고 이렇게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자, 캠벨은 코넬 대학의 명예교수예요. 영양생화학자예요. 이 사람 미국 암연구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암이면 의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회장을 했다면 이 사람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보셔야죠.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치료는 The China Study 보고서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을 살린 거죠. 식물성 식품이 암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도 한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식이요법과 암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보건의료정책 자문위원도 했고요. 정책 보고서도 작성한 인물입니다. 앞에 있던 에셀 스테인과 캠벨은 친구예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The Whole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당신이 병드는 이유라고 했어요. 이 책은 언제 썼냐면 79세 퇴직하고요. 79세 고령의 인세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책섬 한 15% 정도 출판사에서 판매 이익금을 주거든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는 양심적으로 내가 이 책을 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라고 아는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런 게 틀렸다. 이런 말을 막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유명한 것은 The China Study. 198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을 연구한 건데요.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광범위한 건강 영양학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번역했습니다. 요게 연구를 시작할 때 프로포즈를 냈는데 교수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스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스폰을 받아야 되잖아요.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데 미 의회에서 단백질, 미국이 이렇게 잘 사니까 동물성 단백질하고 건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 좀 할게요 하고 딱 했더니 뭐예요? 낙농업자들이 완전히 돈 안 준다 그랬겠죠. 국회의원들을 삶았겠죠. 그래서 미 본토뿐만 아니라 미국 괌이나 뭐 이런 데서까지도 연구가 허락되지 않아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구 이름 자체가 The China Study, 중국 연구죠.
더 차이나 스타디는 중국 65개 지역 시골 마을 6,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하고 커넬 대학하고 같이 했고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암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건강을 정진하려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라. 그러면서 자기들도 우리는 정말 채식만 한다, 비건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백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백질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동물성 위주의 단백질은 식물성 위주의 단백질보다 암의 원인이 되기 쉽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서 채식 위주의 영양 공급으로 살아가는 세포는 다른 효소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암세포에게 매력적이지 못해서 암이 별로 안 덤빈다 그 말이죠. 결국은 채식을 하면 발암률이 낮다는 거 아니겠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2004년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4개의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술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몇 년 후에 재차 관상동맥 2곳에 스텐트를 삽입 시술했어요. 그 이후 그는 더 차이나 스타디 보고서를 읽은 후에 비건으로 식생활을 개선하고 자신의 대학 시절 상태로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CNN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대단하구나를 수긍하시겠죠? 그 가운데 보면 당신이 먹는 음식들이 가장 비싼 처방약보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극단적인 수술보다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닐 버나드 사람 세 번째 당뇨 전문 의사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책임 있는 의사회를 창립하고 창립회장이 됐습니다. 영양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존 맥두걸이라는 사람은 의대생 때 미시간 의대를 나왔는데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요. 뇌졸중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의학을 한 사람들도 간호사들 틀리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유제품 연구 분야에서 최고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은 The Starch Solution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니까 몸이 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잘 인턴이 안 되던가 봐요. 그래서 하와이로 가서 인턴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사탕수수 밭에, 파인애플 그 밭에 일하러 온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날씬하거든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자꾸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분, 녹말을 많이 먹는구나. 그래서 한 것이 태행성실하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기름을 멀리하고 채식과 감자, 쌀, 옥수수와 같은 녹말 음식 섭취를 통해서 치료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요거는 조엘 폴먼이라는 의사인데 미세 영양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초록색은 좋은 거고 중간은 중간겠고 맨 밑에는 나쁘겠죠. 보면 미세 영양소가 얼마나 들었나마 케일이나 콜라드 그린 케일은 미국 사람이 말하는 꼬불꼬불한 거고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케일은 콜라드 그린을 말하죠. 그다음에 머스타드 그린 그 청겨자 그다음에 워터크레스 미국에서는 많이 파는데 한국에서는 귀하고 없어요. 그다음에 스위처드 근데요. 이게 다 5개가 다 똑같이 천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다음에 복초에 시금치, 아루굴라, 로메인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크게 다시 했습니다. 케일, 청겨자, 물냉이, 근대청, 그까지는 뭐예요? 완벽하죠. 천이죠. 코카콜라가 1인데 비해서 천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거 시장 가셔서 눈에 띄일 때마다 이런 좀 적어 놓으셨다가요. 이 순서대로 쭉 해갖고 돈 되는 대로 위에서부터 사시면 돈도 절약되고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되시겠죠. 그죠? 82가지 채소 가운데 항암제로 1등이라는 고구마도 보세요. 18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대단한 영향이 있구나. 그다음에 490이라고 쓴 방울 다다기 양배추. 방울 다다기 양배추 한 개가 양배추, 통배추 한 개만큼 영향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요건 굉장히 최근에 발표된 겁니다. 이건 닥터 그레그, 마이클 그레거리 한 건데 식물성 식단과 동물성 식단을 비교를 해놨어요. 이 사람이 책을 유명한 거 썼는데 How Not to Die. 어쩌면 나 안 죽고 어떻게 살까? 안 죽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 말이죠. 식물성 식단 총계는 보호적이고 좋은 게 52.9가 들었고 중립이 40이고 유해한 게 7.2예요. 동물성은 보니까 좋은 게 16.8%뿐이고 중립이 52.8이고 유효한 게 한 4분의 1이 넘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에 써놨죠. 제일 좋은 게 많은 게 견과류와 씨앗류, 그다음에 통곡 시리얼, 그다음에 콩종류, 그다음에 과일, 채소죠. 밑에는 보니까 제일 나쁜 게 적색 가공육, 그다음에 계란 꼭 먹어야 되고 완전식품이라고 말하죠. 잘 보시면 돼요. 가금류, 유제품. 유제품이 왜 나쁜가 하면 그 세균수가 1ml에 1g에 얼마 들어있어도 된다는 그 허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우리 몸에 림프관을 폐쇄시킵니다. 생선이 가장 좋네. 와, 우리는 와일드 캐치와 알래스카에서 갖고 온 연어를 먹는데 괜찮겠구나. 아니에요.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이 뭐 하는가 하면 암 전이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생선은 안전한가? 메티오닌. 메티오닌과 아스파라긴산이 암세포 분열과 암 전이에 사용되므로 이 성분이 적은 시기가 필요된다. 또 그럼 식물에는요? 식물에도 있어. 근데 아주 적게 있다 그 말이죠. 생선 583, 닭고기나 소고기보다 훨씬 많잖아요. 계란도 만만치 않고요. 우유도 있는데 식물에는 10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채식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통계를 딱 보면 마음이 딱 정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중에 노폐물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산화탄소, 혈당을 높이는 거죠. 1g에 4칼로리. 우리가 먹고 살려면 기운을 내려면 칼로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근데 노폐물이 생긴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탄수화물 먹을 때 단당류를 먹지 말라는 것은 혈당 피크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60 이상 올라가면요.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전분, 복합 탄수화물 먹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 우리가 좋아하는 단백질, 몸 구성하고 단백질이 꼭 필요해. 늙으면 뭐 하다? 이때까지는 내가 채식했는데 이제 늙었으니까 기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쓰레기 얼마나 많아요. 암모니아, 요소, 요산, 크레아틴, 시스테인이 간암, 간성혼수, 신장염, 신부전, 통증, 통풍, 알레르기, 면역기능 저하, 뇌질환, 중풍, 치매까지 다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쓰레기를 다음 시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말씀드려야죠. 지방 보세요. 고기 먹으니까 지방이 어때? 콜레스테롤 지방은 1칼로리 1g이 9칼로리를 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는 굉장히 좋죠. 그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지방산을 뇌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각종 암들, 동맥경화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말이 이거 보니까 맞구나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가 그러면 3대 영양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라 그랬는데 복합 탄수화물 드셔야 되고 단당류 드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콩 종류로도 충분합니다. 지방도 견과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탄수화물 55%에서 65%를 먹으라 그러고 지방을 15에서 25%, 단백질을 7에서 20% 먹으라 그러는데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때는 아이 때죠. 아이는 1년에 체중이 3배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11%밖에 안 됩니다. 엄마 젖에는. 그래도 충분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신에 나온 거 제가 다 들춰보니까 탄수화물은 80%, 지방은 10%, 단백질 10%. 이게 이상적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확인해 보시고 정말 좋은 정보들을 얻으셔서 그대로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 나면 우리 몸에 찌꺼기가 남아요. 그죠? 찌꺼기 남는다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세종이 놨다가 가만 놔둬도 몇십 년 지나면 너덜너덜하게 색깔이 다 변하잖아요. 산화예요. 새 동전 갖고 있다가 보면 뭐예요? 새까맣게 돼버리는 거. 늙는 거예요. 뭐 얼굴 초상권 때문에 시비가 걸리니까 우리 큰 손녀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넣었습니다. 늙는 거, 산화되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늦추고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보면 최종 당화산물, 뭐 당독소 이렇게 하는데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당분하고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어디다 달라붙어 갖고 지들끼리 이렇게 찌꺼기를 만드냐 그거예요. 그러면 늙고 죽고 산화된다. 맞아. 그게 질병 원인의 70%에서 90%. 자, 우리가 잘 아는 당뇨병이요. 당화혈색소라 그러죠. H1ABC, A1C. 야, 요게 이렇게 많으면 6.5 이상 올라가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당뇨병이라 그러죠. 자, 체중 당화산물이 당뇨 합병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질병들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화란 산화와 당화다. 산화는 전자를 빼앗아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당화는 단백질, 지질, 핵산이 혈관을 떠돌아다니는 당분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 AGG라 그랬죠? 로 변하는 과정이다. 최종 당화산물이 채식보다 육식에서 훨씬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육식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죽상동맥경화증, 우리가 동맥경화라는 혈관 막히는 거요. 만성 신장질환, 알츠하이머병, 관절염, 배행성 뭐 이런 질환들이 전부 다 이게 뭐다? 최종 당화산물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그 맞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최종 당화산물 한번 보세요. 과일에서 사과는 좀 더 많습니다. 사과를 구웠더니 4배가 더 올라갔죠. 바나나가 참 적습니다. 그죠? 바나나가 좋은 식품입니다. 자, 튀겼어요. 10단위에서 얼마가 있습니까? 1, 10, 100, 1000만 단위로 올라갔죠. 소시지를 했어요. 10만 단위입니다. 치즈요? 파메산, 좋은 치즈다. 10만 단위예요. 버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버터를 그냥, 이건 뭐 한다고 버터를 맘 놓고 드시면 안 돼요. 26만 4,873. 그 다음에 마르가린이라고 그러죠? 60%가 베지터블 오일이다. 식물성이니까 괜찮다. 아니죠.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조금 피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산화 스트레스가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한 말이 계속 같은데 학문마다 조금씩 다르게 써서 그럽니다. 신체에 있는 활성산소와 산화 방지제 사이의 불균형. 그러니까 항산화제가 적다 이 말이에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건강한 세포 DNA 손상이 되고 동맥에 플라그 형성하게 돼갖고 피가 끈적거리게 되고 피가 잘 못 흘러가도록 막게 되고 뉴런 소실에 기여하고 염증을 유발한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있으면 거의 만병의 근원이다 할 만큼 많습니다. 자, 똑같다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산화하고 산화 스트레스하고 노화하고 강독소 쪽 가는 거하고 전부 다 똑같다고요? 같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한 번 더 넣으라고 내가 일부러 배운 거예요. 최상의 음식은 그럼 뭐냐? 과일, 견과류, 채소류 이렇게 먹어라.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들죠.
과일 가운데는 베리류가 항산화제가 가장 풍부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합니다. 그래서 딸기,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오디, 복분자 뭐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견과류 가운데는 많은 견과류 가운데 가장 좋은 걸 메타 분석을 해보면 아몬드가 가장 좋은 견과류래요. 채소류는 짙은 녹색 잎 채소의 영양이 가장 많답니다. 그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하루에 과일은 3 이상, 채소는 5서빙 이상 그렇게 먹으라는데 어떻게 먹을까 한번 머리를 맞대보면 좋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곧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 육체적 능력을 보존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몸을 굉장히 잘 다스려야 되죠.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놀랍고도 훌륭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 필요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치거나 더럽히는 일을 방지하는 일에 우리의 몫을 다하도록 부탁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의 뒤에는 항상 축복이 쌓여져 있다는 거 아시죠? 몸을 최선의 건강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빛에 따라서 사는 것 또한 거룩한 의무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욕과 입맛을 더 사랑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입맛 시대예요. 서울에서 제주도에 맛집이 있다 그래도 먼 거리를 타박하지 않고 다 가서 먹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것이 뭔가? 입맛이 혀가 건강을 아는가? 머리가 건강을 아는가? 그걸 우리가 좀 뭐 하셔야 되겠어요? 구별하셔서 내가 건강하려면 정말 돈도 투자하고 내 생각도 투자하고 내 행동 바꾸는 것도 투자하셔서 여러분이 음식은 맛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즐겁게 따라가셔서 여러분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다 알고 그러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